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청담에 자리 잡은 정식당에 왔어요. 직원 복지로 받은 이 런치 2인 식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말이죠. 마침 이 전날이 동생 생일이라 생일 선물로 잘 퉁쳤습니다. 정식당은 제가 요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첫 직장이라 다른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보다 더욱 특별하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좀 더 드리자면 대중적으로는 한 줄에 2만원 하는 이 김밥으로 유명한데요. 직원들끼리 김밥집이라 할 정도로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도 제가 다른 레스토랑을 소개드리는 것보다는 전 직원으로서 훨씬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테니 다른 후기들보단 더욱 리얼하게 드릴 수 있는 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늘 식사하러 와가지고 식사할 때 되게 오랜만이네. 할만해요? 정식당은 현재 뉴욕과 서울에서 각각 미슐랭 2스타를 수년째 유지하며 한식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 1층이 카페, 2, 3층이 레스토랑인데 저는 이날 룸으로 예약해서 3층으로 왔습니다. 런치는 1인에 18만 5천원, 디너는 10만원 정도 더 비싼 28만원인데 이 둘의 차이점은 제가 좀만 이따 설명드릴게요. 코스 요리라 하면 식기는 어떻게 써야 되고 먹을 때는 뭐 먹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 해서 파인다이닝에 대해 사실 궁금해하면서도 어려워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기본적인 가이드와 즐기는 포인트도 함께 설명드릴게요. 저희 메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준비해드리는 음식은 코스 시작 이전 입맛 돋궈드리기 위해 준비해드린 정식당의 환영회 반찬입니다. 드시는 순서는 계란찜을 시작으로 시계 방향순으로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파인다이닝에서의 시작은 보통 아뮤주부시로 시작됩니다. 메뉴판에는 쓰여있지 않은 보너스 메뉴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추가 서비스를 받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죠. 보통은 작은 한입거리로 준비가 되는데 한식이 기반인 정식당의 경우 한상 차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여러가지 아뮤주부시가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손님들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으로 꼽히더라고요. 트레이 가운데 위치한 푸딩 같은 식감의 능이버섯 계란찜, 된장 소스를 발라 미나리를 감싼 고소한 제빵어회, 작은 빵 조각 위에 육회가 소복히 올라간 토스트, 김치볶음밥을 모티브로 만든 오징어 먹물 아란치니, 그리고 안동 식혜까지 메뉴 곳곳에 한식이 잘 녹아들어 있죠. 일본의 차완무시처럼 푸딩 같은 식감의 계란찜은 능이버섯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면서 부드럽게 식사를 시작할 수 있어 좋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제빵어 회는 기름기가 잘 올라와 고소한데 된장 소스랑 참 잘 어울리고요. 제빵어 안에 말려있는 미나리의 식감도 정말 좋습니다. 회 옆에 위치한 카스테라 색깔의 빵 위에 올려진 게 바로 육회인데요. 신기한 생김새지만 맛이 정말 엄청 중독성 강해요. 정제 버터를 발라 구운 브리오슈 식빵은 겉바 속촉에 트러플 향 가득한 2플러스 등급 채끝 육회가 진짜 미쳤습니다. 와, 왜 이렇게 맛있냐고? 나 이게 제일 맛있다. 제 동생도 육회 토스트를 먹자마자 이게 제일 맛있다 하는 것 보면 입맛은 다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아란치니라고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탈리아의 튀긴 볶음밥 요리가 있는데요. 리조또에 먹물 빵가루를 묻혀 튀기고 김치 파우더와 씻은 김치를 더해 김치 볶음밥 같은 맛을 주는 독특한 생김새의 음식입니다. 수비도로 한 거구나. 이것도 맛이 참 좋아서 인기가 많았었어요. 맛있다. 여기에 매운맛은 살짝 덜고 깔끔함을 더한 안동 식혜를 맛보면 벌써 한 끼 식사를 마친 것 같은 풍성한 느낌입니다. 첫 번째 에피타이저 위쪽으로 러시아의 인근에서 어획한 로얄 칼루가 캐비어고요. 그 밑에 쪽으로는 고등어회를 가스파초에 5일 동안 숙성시켜 준비해드렸습니다. 아뮤주부시 다음 코스의 첫 시작은 입맛을 돋구어주는 에피타이저입니다. 보통은 산미가 있는 음식으로 구성돼요. 화려한 접시에 정갈하게 플레이팅된 캐비어가 참 예쁘죠? 캐비어 알을 터뜨리지 않고 예쁘게 모양 잡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아요. 혹시 캐비어 맛이 어떤 맛인지 좀 궁금하신가요? 제가 느끼기엔 솔직히 캐비어만 먹으면 좀 별로예요. 근데 다른 재료랑 함께 어우러졌을 때는 그 맛이 극대화되는 특이함이 있어요. 파인다이닝의 경우 세계 3대 진미, 트러플,
캐비어, 푸아그라를 코스에 대부분 포함시키는데 푸아그라는 동물 학대 이슈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식당의 캐비어 디쉬는 고등어 회와 새콤한 소스로 입맛을 돋구어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정식당의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인 문어 요리입니다. 문어는 살짝 덜 익거나 더 익었을 때 식감이 정말 별로라 익힘 정도가 중요한 재료예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한번 데친 문어를 전분을 잘 묻혀 튀기는데 바삭하게 잘 튀겨진 빨판이랑 부드럽게 씹히면서 사라지는 다리가 정말 맛있어요. 솔직히 저한테는 익숙한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이날 제일 맛있었던 요리는 이 문어였습니다. 얘 뭘로 만들었다고? 초리죠. 디너에는 이 문어 대신 전복 요리가 나오는데 전복도 훌륭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어가 더 좋아요. 디너에 혹시 식사하러 오셨을 때 문어를 미리 요청하신다면 변경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이닝에서 식사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만한 포인트가 식기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옛날 코스 요리와는 달리 요즘은 매 코스마다 식기를 새로 세팅해 주시고 사용한 것은 가져가니까 식기는 바깥쪽부터 사용해야 된다는 거나 먹는 중에 포크 나이프는 어떻게 둬야 된다 이런 거는 굳이 모르셔도 돼요. 또 매 코스마다 서버분이 음식 설명해 주시면서 어떻게 먹으면 된다라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다음으로는 자연산 송이 만둣국과 추가로 주문한 정식당의 시그니처 김밥이었습니다. 네, 다음 가을 제철 송이 만두입니다. 네, 생일이라고 하셔서 파인다이닝에서는 제철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일부 메뉴가 종종 변경되는데요. 이날 먹었던 송이 만둣국은 쌀쌀해지는 계절에 맞게 따뜻하면서도 향이 정말 좋았어요. 또 한 줄에 2만 원 하는 이 김밥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많은 분들이 레시피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김을 물에 불렸다가 말리고 찹쌀풀을 발라 튀긴 다음에 재단하고 한 번 더 살짝 튀겨서 모양을 잡은 다음에 부각을 만든 다음 또 양념된 밥을 채워 넣는 건데 솔직히 과정이 복잡하고 정말 많은 손이 가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에서 따라 하기에는 2만 원 주고 사 먹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싸게 먹힌다예요. 물론 직관적으로도 훨씬 맛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인다이닝에서 식사할 때 제가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예약할 때 생일임을 미리 얘기해 두시면 특별 메뉴를 준비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생일 케이크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국에서 생일날 먹어야 하는 미역국, 정식당은 미역 빠에야로 생일을 축하해 주십니다. 축하한다는 의미로 미역국을 미역 빠에야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송이 향이 좋네. 저희 이번 코스 농어입니다. 주중에산 농어를 훈연 멸치를 사용하여 만든 간장에 살짝 절인 후에 오븐에 부드럽게 조리하여 준비해드렸습니다. 다음 코스로는 메인 디쉬의 바로 직전 생선 요리입니다. 지중해산 농어를 생선구이 같으면서도 조림같이 간장 소스를 곁들여 나오는 요리인데 소스에 들어간 유자 주스가 느끼할 수 있는 농어의 밸런스를 잘 잡아줘요. 서버분께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들기름이 조금 곁들여져 있는데 이 들기름이 지중해 농어랑 잘 맞거든요. 유자 향 때문에 살짝 일본 것처럼 느껴지고. 다이닝에서 생선은 대부분 가정에서 드시던 생선구이랑은 조금 다를 거예요. 생선을 바삭 익히는 게 아니라 연분홍빛, 무지갯빛이 돌 때까지만 익히거든요. 혹시 그 색을 보고 생선이 덜 익은 게 아닌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삭 익힌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씹히면서 사라질 거예요. 혹시라도 싫어하신다면 서버분께 완전히 익혀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간도 세지도 않고 좋다요, 그치? 제가 이 생선 섹션에서 오래 일했어서 그런지 더 주의 깊게 보면서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다음은 드디어 메인 디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양갈비고 어머니는 추가 금액을 지불해서 안심 요리로 변경을 했어요. 많은 다이닝에서 보통 메인 디쉬에는 양, 돼지, 소, 오리 또는 메추리 등을 사용하는데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날 메인 디쉬로서 고기의 익힘 정도도 참 좋았었고 가니쉬와의 조화도 참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닝에서 식사할 때 양이 부족해서 집에 가 라면을 끓여 먹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곤 하는데 정식당에서는 아마 부족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예전에 업로드했었던 알랭 파사르 셰프의 루이비통 팝업 레스토랑 영상 보셨나요? 솔직히 한 끼에 20만 원 가까이 하는 식사는 금액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크고 단순히 끼니를 때운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긴 하죠. 저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다이닝을 뮤지컬이나 오케스트라 공연에 빗대어 표현하곤 해요. 모든 요리들과 서비스, 인테리어, 와인 페어링들이 특별한 날을 빛내기 위해 공연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양고기를 정말 좋아해서도 있지만 이날의 양갈비와 녹두김치가 참 맛있어서 굳이 추가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 이게 내가 먹어도 되겠어. 저희 프리 디저트는 가을에만 맛보실 수 있는 청귤을 사용한 소르베입니다. 우측으로는 유자로 만든 커드랑 청귤 세그먼트, 그리고 얼린 청귤잼 함께 준비했고요. 드실 때는 허브향을 위해서 아래쪽까지 함께 떠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보통 메인 디쉬가 끝나면 디저트를 먹기 전 입을 헹궈준다라는 뜻의 클렌저가 나옵니다. 보통은 새콤한 소르베로 그 전까지 남아있던 느끼함을 싹 날려줘요. 아기자기한 게 참 귀엽죠? 이거 아이스크림이랑 진짜 맛있다. 상큼하네. 내가 신맛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신기 아니고 상큼하다는 표현이 맞다. 이날의 청귤 소르베는 입안에서 기분 좋게 상큼함이 퍼져서 너무 좋았어요. 입안이 확 터지네. 정말 기분 좋게 퍼지네. 이제 코스의 마지막 디저트입니다. 뉴욕 투 서울이라는 캔디드 피칸이 곁들여진 아이스크림과 슈, 그리고 정식당의 또 하나의 시그니처죠. 돌하르방 아이스크림.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일행이 있으시다면 나누어서 맛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에 또 하나의 생일 선물, 초와 레터링을 준비해 주셨어요. 초랑 초 아래 있는 거 빼고 다 드실 수 있어서 같이 곁들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생일이 아니더라도 원하시는 문구가 있으시다면 레터링을 해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에 하나 더, 마시멜로우까지 직접 만든 수제 초코파이로 약 2시간의 정식당 런치 코스가 마무리됐습니다.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하며 제게는 익숙한 음식이라 크게 감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막상 손님으로 와서 먹어보니까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현재 저는 모수라는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닝 업계에 몸담고 있는 입장으로서 다이닝을 어렵고 부담스럽게만 여기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으로 조금 더 관심 가지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